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건 거의 굳어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이 발언, 한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공개적으로 최고위에서 나온 실제 발언이죠.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뒷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추앙하는 듯한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재명 또 정조 두 분 모두 다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정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안녕합니다. 저 90도 인사부터 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고 했던 저 공개 발언까지 여러 뒷말들이 나오니까 발언의 당사자가 해명을 한 모양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어제 뉴스탑텐에서 농담식으로 해서 뭐 음악의 아버지 바흐, 그 음악의 어머니 핸델 얘기를 직접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얘기를 했네요.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다. 이렇게 90도 깊은 인사는 이 강민구 최고위원이 대구시당위원장, 민주당의 대구시당위원장인데 영남 남인, 그러니까 영남의 양반의 예법이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영남 남인의 이야기는 지금 뭐 조선시대인가요? 조선시대 붕당 정치합니까? 뭐 서인 남인 해서 뭐 지금 저렇게 뭐 90도 각도로 두 분이 같은 나이입니다. 글쎄요, 저도 영남 출신인데 글쎄 저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렇게 뭐 90도 각도로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를 칭송하는 게 서로 이게 아주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전날도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시대라는 아주 그 이 단어를 준비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빛이 발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야기에 거의 빛이 발해버렸는데 그만큼 참 경쟁적입니다. 어떤 친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도 친명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 단일 체제 아마 뭐 조만간 이제 사퇴하고 또 이제 연임을 한다니까요. 결국은 이게 어떤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1급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이 경쟁 없이 돼버렸고요. 자, 이러다 보니 점점 이제 어떤 이 눈치를 보는 것들이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도 서로 또 앞장서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글쎄요, 제가 아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1955년 9월 18일 날 창당했던 이 신익희, 조병옥, 장면의 민주당이 저는 출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70년대에 김영삼, 김대중, 당시 이철승의 민주당, 신민당, 그리고 이제 87년 이후에 3당 합당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DJ의 어떤 정신적인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저는 아버지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아버지일까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당헌 당규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동안 역대로 민주당이 쭉 어떤 쌓아왔던 모든 간섭과 관례들, 예를 들어서 당권, 대권 분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이 성과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민주당이 탄생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저는 뭐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이십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을까. 예. 즉 예전의 전통적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확실히 이제는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핸델하고 바하 사진까지 찾을 정도로 아까 잠깐 나올 정도로 지금 그만큼 회자가 됐어요. 제가 음악의 문외한이라서 누가 핸델이고 바흐인지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영남 양반의 예법이고 근데 진짜로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 어머니라고 하느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최재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얘기.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말은 잘 모르겠어요.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에 반문한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제가 이해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뭐 최초로 하신 분 이런 의미를 이제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뭐 우리 이현정 의원 여러 가지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게 적절하다고 보진 않아요. 과유불급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정말로 무슨 이재명 대표를 무슨 뭐 아버지처럼 추앙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뒤에 뭐 본인이 좀 붙이기도 했는데 민주당이라는 큰 집안을 이거 하나의 집안으로 보면 그 집안의 대표니까 아버지 격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단어 자체의 선택은 적절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의도는 제 생각에는 예. 그냥 민주당이라는 큰 집안의 대표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준혁 의원이 그랬나요? 이재명 대표를 정조, 정청래 의원 뭐 손흥민이라고 표현하겠고 뭐 예능이긴 합니다만 안기령 전 대변인은 뭐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 최근에 박찬대 최고위원은 착해도 너무 착하다. 뭐 나보다 더 착하다는 취지 얘기도 했었나요? 어쨌든 이런 비유들이 쏟아져 나와서 한번 저희가 모아봤는데 국민의힘 이걸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 때문에 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저는 참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얼마나 울분에 차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저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음주운전, 뭐 검사 사칭 이런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도 4건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아버지 두고 있는 참 민주당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뭐 민주당의 어머니면 안 됩니까? 너무 유교문화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유교문화에서 약간 지아비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아버지면 되고 어머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민주당의 지도자는 이재명이다. 장경태 의원 지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정영진 변호사님 이제 좀 웃으시면서 고개를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뭐 이것 또한 국민의힘의 여러 공격이겠지만 이번에 초선 국민의힘의 비례 탈북민 출신의 박충건 의원은 뭐 아예 북한에 비유하기까지 했는데 글쎄요,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뭐 당내에서도 과했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정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제일 과한 거는 차은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 보고 차은우보다도 더 잘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착하고 똑똑한 얼굴 천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김웅천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아버지도 수사받고 형사재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뭐 그런 아버지 뒀으니까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정당의 목적은 뭡니까?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게 정당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쿠데타할 수도 없는 거고 권력을 잡으려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런 사고방식 가지고 과연 민주당 외에서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저런 정도의 그 생각 가지고 과연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본질로 가볼게요. 뭐 이제 민주당의 아버지에게는 이 정도면 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민 변호사님. 화면을 좀 같이 보실 텐데 앞서 저희 뉴스탑10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경쟁 구도가 이제 만들어질 조짐이 있다면 여기야말로 진짜 어대명 아니냐. 단독 출마. 뭐 민주당의 아버지까지 하지 않더라도 다음 화면들 보면 최고위원들도 봤을 때 김민석, 강선우, 민영배, 한준호, 정봉주 뭐 출마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을 언론 보도 추려봤는데 최고위원들도 이른바 찐명 체제고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일단 그래서 뭐 추대론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 뭐 박용진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재명 대표 혼자 연임의 단독 주자로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는 풍경은 저 개인적으로는 펼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을 뽑는 그 절차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뭐 친명으로 분류되는 여러 의원들, 뭐 한준호 의원, 민형배, 강선우 여러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의 풀이 상당히 넓습니다. 성동구청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총선 출마를 좀 저울질하다가 그것을 좀 이제 지역구 문제 때문에
좀 철회를 하면서 최고위원 출마설이 그때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상당히 좀 가까운 인사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진영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채비들이 각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진짜로 장 변호사께 질문 드리는 건 거의 추대론까지 되면 이게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당이냐 뭐 이런 정도의 비판과 우려는 동시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